성중시로 199권 성중 18년 1월 2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전현령 안석근이 상언하여 살고 있는 집을 바치기를 청함으로 전교하기를 그대가 바치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였다. 이에 주하승지 윤은루가 안석근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의 뜻을 진술하라 하니 안석근이 아뢰기를 신의 집이 윤호의 집과 가깝습니다. 듣건대 요사이 중군께서 장차 윤호의 집에 거둥하신다고 하니 신이 감히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중궁이 비록 윤호의 집에 거둥한다 하더라도 그대가 어찌 집을 바치려고 하는가 이유 없이 받을 수 없다 하므로 없다 하였다. 윤은로는 윤호의 아들이다. 성조실록 199권 성조 18년 1월 23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김수 손 등이 상수하여 아뢰기를 신등은 제왕이 행할 만한 도와 국가에서 없앨 만한 폐단을 삼가 채집하여 조목별로 아래에 진술합니다. 삼가 참고하건대 경에 읽기를 예전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이는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려니 하며 그 집안을 가지려니 하려고 하는 이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으려고 하는 이는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하였으니 예전의 제왕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요 임금과 순 임금이 긍긍업업한 것이나 당왕이나 문왕이 율율이익한 것은 모두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여 옳고 그름에 어두우면 아첨하는 말을 달게 여기고 바른 의논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여 사람을 쓰고 버리는 데 어두우면 소인이 벼슬 자리에 있게 되고 군자는 조정에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혹시 높고 낮은 데 이를 것이며 형벌을 쓰는데 경중을 잃을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옛 성인을 법으로 삼아 그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당우 3대의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이루어 세우기 어려움은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고 뒤집혀 떨어지기 쉬움은 털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창업의 지극히 어려움과 수성의 더욱 어려움을 진지하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것을 가지고 수성할 때를 당하여서는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하여 선왕이 세운 법이 있어서 시행하기에 충분하니 높은 곳에 팔짱을 끼고 하는 일 없이 있을만 하며 사방에서 들어오는 제부가 공급하기에 족하니 즐겁게 놀면서 스스로 은혜를 베풀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의 마음이 이에 교만하고 편안하여지기 때문에 정부를 좋아하고 유전을 즐겨하며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고 신선의 술법을 사모하는 이가 대를 이어 있는 임금 중에 많이 나와 국가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끝없이 오직 나라를 근심하라는 것은 그 임금에게 아뢰어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예전에 스승을 잘한 이로 주나라에서는 성왕, 강왕을 말하고 한나라에서는 문제, 경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성왕, 강왕을 본받으려고 하신다면 마땅히 옥에 죄수가 없이 비었던 것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문제, 경제를 본받으려고 하신다면 마땅히 큰 창고의 곡식이 붉게 변하도록 나라가 부유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릇 어렵고도 큰 업을 보존하는 이가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면 수성하는 도를 진실로 몇몇 임금에게 양보함이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전대의 제왕이 모두 가나는 말에 따랐으면 나라가 흥하였고 가나는 말을 거절하였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사책을 상고하면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서경에 순임금의 덕을 이끌기를 자기를 버리고 남의 말에 따랐다고 하였고 당왕의 덕을 이끌기를 간암을 따르고 거스리지 아니하여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순임금은 큰 성인이고 당임금도 큰 성인인데 허물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고친다고 한 것은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을 수 없으나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는 것이 바로 성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에 이끌기를
주가 천자가 되어 지혜가 간함을 거역하기에 족하고 말이 잘못을 꾸미기에 족하다고 하였으니 주가 재주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한 것은 천하의 악함이 모두 기착되어 간함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저 충성되고 정직한 말이 처음에는 귀에 겨슬려서 미워할 만하나 그 뜻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데 있는 것이며 아침하고 아부하는 말이 처음에는 뜻에 따라서 기뻐할 만하나 그 뜻은 임금에게 아첨하여 사랑을 받기를 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주로서 경계하시고 순임금과 탕임금을 본받으신다면 옹희 태화의 다스림이 오로지 예전에만 훌륭하였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상벌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지극히 공정한 도가 아니면 행할 수 없습니다. 대저상이라는 것은 공이 있는 일을 표창하는 것인데 한번 삿스러운 데에서 나오면 착한 일을 행하는 일을 권장할 수 없을 것이며 벌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인데 한번 삿스러운 데서 나오면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이 있는 자는 비록 원수라도 상을 반드시 주어야 하며 죄가 있는 자는 비록 기근이라도 벌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은 봄과 여름을 짝하고 벌은 가을과 겨울을 형상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하늘을 본받아서 사사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나라 고종이 참남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나라 성왕이 상벌을 모두 적합하게 한 것은 모두 이 도를 쓴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고종과 성왕을 본받아서 상을 주고 벌을 행하는 즈음에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처리하면 이것이 제왕이 행할 일입니다. 신흥이 삼가 살피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그 덕을 변함없게 하면 그 위에 보존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 덕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움직임에 흉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덕은 변함없는 것이 귀하며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한두 가지 이로서 말하겠습니다. 대저 공경과 건금은 바로 임금의 덕에 당연한 것이며 어진 일을 올리고 어질지 못한 일을 물리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임금의 덕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이 일정하지 못하여 혹시 이랬다 저랬다 하게 이르면 앞에서 이른바 공경하는 것이 때로는 들어 게을러지기도 하며 앞에서 이른바 근금하는 것이 때로는 해이해지기도 하며 어진 자가 들어 때로는 물러가기도 하고 어질지 못한 자가 들어 때로는 올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탕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며 문왕처럼 순일하며 그치지 아니한 뒤에야 비로소 변함없는 덕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결같이 하라는 것은 이윤이 태갑에게 고한 말이고 장차 끝까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징이 당나라 태종에게 경계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끝까지 잘하는 이가 드물다고 한 것은 이것이 예로부터 임금의 공통된 병통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이윤과 미징의 말로서 경계를 삼아 매와 개를 놓아보내고 놀이로 하는 사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첫 정사의 정신을 가다듬는 것임을 아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조심하기를 첨가 같이 하여 한 가지 일도 옳지 아니함이 없고 한때라도 혹시 간단함이 없으면 탕왕과 문왕의 정치에 어찌 가까울 뿐이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성왕이 다스리는 관리를 독려해서 바로잡는 데에 총재로 하여금 방치를 맡게 하고 사도로 하여금 방규를 맡게 하며 방내와 방정은 종백과 사마가 맡게 하고 방금과 방토는 사구와 사공이 주장하게 하였습니다. 삼공에 이르러서는 이르기를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며 엄량을 고르게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무릇 경륜의 용은 형적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엄량을 고르게 하는 미호는 소리도 들어갈 틈이 없어 이를 하되 일삼는 것이 없는 듯하여 그 시행하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왕이 그 임무를 중히 여기면서 육경과 같이 직을 나누고 그 임무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저 삼공은 위로는 건상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천공을 대신하여 임금과 더불어 천위를 함께하고 천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위에 있는 이는 모든 책임이 모여드니 진동하고 흔들리고 치는 데에 진정시키려고 하며 쓰고 달고 마르고 습한 데에 고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만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여 편히 모이게 할 것이며 사방에 오랑캐가 붙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여 귀순에 오도록 할 것인가 하며 육기가 고르지 못하면 화합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모든 직무가 행해지지 못하면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며 국가의 안위와 민생의 휴측에 관계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임무가 중하고도 큰데 어찌 한 가지 일을 맡겨 그 성공을 책임지게 하면서 유사가 각각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한나라 문제가 진평을 우승상으로 삼았는데 한 해의 겨울옷과 전곡의 수량을 물으니 진평이 말하기를 맡은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말하기를 경이 맡은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진평이 말하기를 재상은 위로는 천자를 도와 음양을 다스리고 사실을 순조롭게 하며 아래로는 만물의 마땅함을 이루며 안으로는 백성과 친하여 붙따르게 하고 밖으로는 사일을 진압하고 어루만져서 경대부로 하여금 각각 그 직무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그제야 옳다고 일컬었습니다. 당나라 덕종이 이필을 문의 시랑 동평 장사로 삼았는데 이필에게 이르기를 이제부터 무릇 군료와 양전은 경이 주장하라고 하니 이필이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재상의 직책은 천하 일을 함께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데 만약 맡은 바가 있으면 이는 바로 유사의 일이고 재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짐이 마침 실언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 하였습니다. 저 한나라 당나라의 신하 임금과 신하도 오히려 재상이 처할 도우를 알았는데 하물며 지금 한나라 당나라를 박하게 여기면서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등이 삼가보건대 지금의 의정은 바로 주나라의 삼공, 한나라의 승상, 당나라의 문화, 시랑, 동평, 장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의정을 대우하는 것이 예전의 세상을 대우하는 것과 같습니까? 신등은 거기 보건대 국가에서의 의정으로 하여금 한사의 일을 겸하여 거느리게 하고서 이름을 제조라고 하니 진실로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성하는 한 가지 일을 좌이정 홍웅에게 위임하고 군적의 한 가지 일을 우이정 이극배에게 위임하였으니 이는 국가에서 유사로 삼공을 대우하는 것이며 삼공의 도로 삼공을 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전대와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축성은 중한 일이며 군적도 큰 일이므로 대신에게 위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등은 그의 의혹됩니다. 축성과 군적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한각 일개 유사의 일입니다. 어찌 반드시 천지 음양을 좋아하는 솜씨를 기다린 뒤에야 가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성왕이 삼공을 대우하는 것처럼 삼공을 책하고 한 가지 일을 위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성왕을 본받고 있는데 지금 삼공이 된 자가 도리어 한나라 당나라 재상이 소임을 알던 것과 같지 못하다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꾸지람이 일어날 것이니 장차 어디에 그러한 정성을 쓰겠습니까? 신이 삼가 살피건대 역경에 이르기를 한낮에 저자를 열어서 물건을 서로 바꾸고 물러간다고 하였고 맹자는 말하기를 예전에 저자를 만든 것은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인데 유사가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대저 시사의 설치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간위를 규찰하는 법은 지금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등이 삼가듣건대 오늘날 시사 가운데에서 교무야하게 속이는 것이 풍습을 이루어 요와하는 습관이 날마다 묻어나고 달마다 커진다고 하니 우선 한두 가지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대저 35척에 차는 것이 면포 한 필일 값인 길이인데 지금은 30여 척으로 한 필을 삼고 심한 것은 서너 동강을 모아서 연하에 한 필을 만들어 여럿이 모인 가운데서 속이고 그 일을 취합니다. 그리고 종이는 문건을 만들어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쓰임이 넓은데 지금 상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길이가 한자에 차지 아니하고 그 너비는 대여섯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얇기도 이에 맞추었습니다. 축구라는 것은 밤에 다니는데 준비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물건 100매를 묶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쌀이나무를 겉에만 꾸미고 그 가운데는 비어서 집으로 안을 채우고 그 밖을 묶었으니 도리어 한쪽 다리의 크기도 안 됩니다. 물건이 모두 그러하겠지만 이 세 가지는 더욱 심합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또한 세상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으니 어찌 다시 고쳐서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대전 검제조에 이르기를 신속을 침학하는 자는 장 60대를 때린다고 하였으니 나라의 제도가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지금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가 그 기세가 대단함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선 성문원의 한 살을 가지고 말하면 아무개가 새로 정자를 제수하면
반드시 공개할 물건을 거두는데 명칭을 진구라고 하여 3에서 수를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청주가 3병이면 모두 무슨 물고기가 3마리, 무슨 고기가 3마리, 무슨 과일, 무슨 나물이 3반 하여 모두 100가지 먹을 것 만한 것을 여기에 맞추어 아니함이 없고 하나라도 갖추지 아니하면 견책이 따릅니다. 이처럼 하기를 반드시 5차례를 지난 뒤에 다시 5의 수로 시작하여 앞에 말한 것과 같이 하고, 이처럼 하기를 반드시 3차례를 지난 뒤에야 7의 수를 시작하여 9의 수에 이른 뒤에야 그만둡니다. 한 번 진구라는 물건이 한 번의 큰 잔치를 준비할 만하니 그 비용이 너무 많으며 또 허참년이 있고 면신년이 있으니 모두 큰 비용입니다. 자신이 부잣집 자제가 아니면 비록 살림을 다 기울여 없앤다 하더라도 한없는 비용을 내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남에게 빌린 뒤에야 겨우 마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승문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성경관이며 교수관이며 예문관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는데, 예문관은 네 관 가운데 더욱 심한 것입니다. 그 진구가 승문원에 비하여 갑절이며 면신년과 허참년도 승문원에 비하여 갑절입니다. 또 중일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른 관에는 없는 것이고 예문관만 있는 것으로 그 병이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네 관은 그래도 교찰하는 관원이 있지만 저 감찰하는 자는 자신이 법관이 되어 스스로 예법을 벗어나 방종하니 누가 교찰하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감찰이 되어 새로운 자는 관직에 제수되면서부터 면신까지 그 사이에 비록 수십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날마다 음식을 베풀어 선생구주를 기다리고, 선생구주가 된 자는 번갈아 드나들면서 잔치하며 맞이하는 것이 없는 날이 거의 없으며 면신년은 이 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 날마다 구주의 집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하는 날이 적지 아니하고 그 구주되는 자도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지가 두껍고 넓고 큰 것이 아니면 안 되는데 대개 무명 한 필로 겨우 석장을 받으니 그 자지의 비용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찰만 그를 할 뿐 아니라 저 녹사며 내금이며 모든 성중관이 다투어 서로 본받아서 새로 온 자를 여러 가지로 침해합니다. 그 침해가 이와 같기 때문에 녹사를 구하려고 하다가 얻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금이가 되려고 구하다가 얻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은 빈궁하에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모두 말하기를 지금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와 같으니 옛 풍습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신등은 그 유리한 바가 먼 것을 알고 있으나 그 패단이 이때처럼 심한 적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구나 감찰은 백사를 교찰하는 관원이며 예문관은 아침 저녁으로 시종하는 신하인데 오히려 국법을 어떻게 보고 있기에 연곡하에서도 법이 행해지지 아니하니 신등이 그게 생각하건대 이 풍습을 고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오직 임금만이 복을 주고 오직 임금만이 위엄을 내린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신하가 복을 주고 위엄을 주는 것이 있으면 집에 해롭고 나라에 흉하다고 하였으니 위엄과 법의 권세가 신하에게 옮겨갈 수 없음을 심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전조에서 사람을 주의하는데 반드시 산망을 갖추는 것은 대저 정권은 임금이 큰 권세이므로 신하가 스스로 오로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군직을 제수하는 데는 그렇지 아니하여 상호군 이하로부터 반드시 한 사람을 의망하니 이는 전하께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벼슬을 주는 것은 바로 전조입니다. 비록 전조에서 사람을 쓰는 공정함이 저울로 물건을 다는 것과 같다 하더라도 오히려 밑에서 스스로 차지할 수 없는데 한번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용납되면 올리고 낮추는 권세가 그의 손아귀에 있어 정권이 몰래 아래로 옮겨질 것이니 어찌 임금이 복을 주는 도에 합당하겠습니까? 만약 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서 이제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크게 옳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 빨리 그만두어야 할 것인데 어찌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여 따라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분은 반드시 한때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신하가 위에 취품하여 농락하는 술책으로 삼은 것인데 어찌 멀리 전하는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원하건대 이 뒤로부터는 그 의망에 반드시 새 사람을 갖추게 하여 모람된 패단을 영구히 끊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신등은 삼가보건대 동반의 6품 이상인 자가 만약 일로 인하여 파면되었으면 다시 소용할 때에 미쳤으면 7품 이하의 직임에 임명하지 아니하고 또 6품 이상의 직을 주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대저 6품 이상은 참상이라고 이르고 7품 이하는 참외라고 이르는데 6, 7품에서 보면 그 등급이 서로 그다지 멀지 아니하나 참상, 참외로 보면 그 사이가 동떨어진다고 이를 만합니다. 7품 이하의 직이면 임명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6품 이상의 벼슬을 주는 것은 어찌 이러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저 서반은 본시 오르내리는 관직이니 진실로 이 예를 끌어대어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상관이 이하로부터 사정, 사맹, 사용에 제수된 자가 있으니 대저 당상관은 3품 이상의 관직이므로 지위가 높은 자이며 사정, 사맹, 사용은 7, 8, 9품의 관직이므로 지위가 낮은 자입니다. 저 동반에 일찍이 참상의 벼슬을 지낸 자도 오히려 참회의 관직을 잃지 아니하는데 더구나 일찍이 당상관을 지낸 이를 반드시 참회의 관직으로 낮춰 임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국가에서 당상관을 대우하는 것이 융숭하다고 이를 만한데 이제 관직을 임명하는 것이 도리어 일찍이 참상의 벼슬을 지낸 것만 못하며 또 조정의 크고 작은 모임에는 동반 서반이 다름이 없는데 또한 일개 말을 모는 자도 데리고 다닐 자가 없으니 성상의 생각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이 뒤로부터는 동서반의 참상의 예의에 의하여 사정 이하의 관직을 주지 말고 아울러 건수를 주는 것을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면 국가에서 당상관을 대우하는 데에 아마도 그 도리를 얻을 듯합니다.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예기에 이르기를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또 배움에 말미암는다고 하였으니 배움이 나라에 유익함이 큽니다. 그러므로 역대 제왕이 모두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를 기르는 것을 선무로 삼지 아니한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학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주부, 군, 현에 각각 향교를 설치하여 가르치고 기르니 그 학교를 일으키는 데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신흥이 듣건대 지금 향교의 생도로 있는 자는 대개 모두 미련하고 둔하며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시를 외고 글을 읽는 자는 대개 적다고 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주부, 군, 현의 교생으로 나이가 작년이고 재주가 소략한 자를 세공의 수에 채우게 되자 드디어 학생이 도리어 도필 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 법이 한번 세워지자 유저로서 도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꾀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교생이 되면 내일은 반드시 도필리 아무처럼 될 것이니 차라리 인부가 되더라도 향교 생도가 되는 것은 원치 아니하며 차라리 다른 재주를 익히더라도 향교의 생도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관 자제는 부끄러워서 자취를 감추고 가난하고 세력 없는 자는 두려워서 자취를 감추니 이와 같으면서 학교가 영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서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인재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또 듣건대 한자가 이르기를 스승이라는 것은 도를 전하고 학업을 주며 의욕을 풀어주는 자이다 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어린이의 스승은 책을 주어 그 입으로 읽는 것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 훈도가 된 좌는 대부분 유학과 같아서 입으로 읽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도를 전해주고 의혹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맹자에 이르기를 그 우매함으로써 남을 밝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생원 진사는 비록 진유는 되지 못하였더라도 오히려 능히 유업을 업으로 하여 국가의 선발에 합격한 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이뒤로부터는 교생을 세공의 수에 채우지 말며 생원 진사와 회강에 합격한 사람으로 사표가 될 만한 자를 골라서 가르치고 기르는 책임을 맡기는 것이 가합니다. 신등의 삼가보건대 우리 조종께서 나라를 창업하고 전통을 들이우시는 데에 일이 혹시 폐함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미 모든 관할을 설치한 이를 위임하였고 사령이 앞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또 노비를 마련하여 복역하게 하였으니 훌륭하도다. 선왕의 제도요 당시에 시행하여 병통이 없었고 후세에 준수하여 폐단이 없었으니 그 자손만들을 위하여 계획한 바가 두루 갖추어졌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조폐하여 떨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많으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사가 있는데 그 노비가 모두 100명이면 많다고 이를만 하나 그 사람이 별감에 속하면 훗날 버스를 부르고 무리를 이끌어서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나아갈 자가 몇 명이고 그 한 사람이 각 색장 속에 속하여 훗날 버스를 부르고 무리를 이끌어서 이쪽으로 버리고 저쪽으로 나아갈 자가 약간 명이며 아무개가 수복이 되면 또한 이와 같고 아무개가 수장이 되면 이와 같을 것이니 그 남아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성하던 것도 지금 이와 같은데 예전에 쇠하던 것을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그 날마다 쇠잔해지는 것은 진시로 까닭이겠습니다. 신등은 장흥고의 한 살을 가지고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회에 노비가 115구가 있으니 노비의 많기가 이보다 승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복이 된 사람이 두 사람, 각 색장이 된 사람이 세 사람, 별감이 된 자가 다섯 사람, 구사가 되고 공신의 종이 된 자가 모두 여섯 사람이고 장인이 되고 악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잠실의 고치기가 된 자가 모두 43명이며 조라치가 되고 잠모가 되고 방자가 되고 수사가 된 자가 모두 10사람이고 합하여 69명인데 모두 다른데 예습되었습니다. 시정이 된 자가 모두 6사람이고 종량이 된 자가 또 모두 7사람이며 도망하여 거지가 된 자가 모두 10사람입니다. 지금 현역자는 남종 8, 9명 뿐이며 여종이 10여 명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사이에 복역하는 일과 다른 곳에 진배하는 것은 그 얼마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다시 회복시킬 도리를 강구해 밝히지 아니하고서 다른 곳에 소속시키는 길을 예전대로 두면 장고 한 살은 장차 피피하여 구제할 수 없는데 이를 것이니 관리된 자가 어찌 손발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 한삼을 보면 그 다른 여러 살을 이로써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등은 무슨 계책을 베풀어서 그 폐단을 구제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의정부의 대신들과 더불어 조처할 방책을 강구해 밝혀서 선왕의 제도를 만세히 전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신등이 삼가 듣건대 예전 제나라 선왕이 소를 끌고 당 밑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내가 그 떨면서 죄 없이 죽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맹자가 말하기를 이 마음이 왕도를 펴기를 충분하다고 하였으니 대저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로 제왕의 도입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호생지덕으로 널리 사랑하는 어지심을 미루어서 연어의 교화가 중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한 물건이라도 어진 은혜를 입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즉위하신 지 8년에 특별히 금장을 세워서 마소로 도살하는 자는 양인 천인은 물론하고 모두 장 100대를 때리고 절도 여러 고을에 전 가족을 정속시키며 허접한 집이 있으면 관직이 있는 사람 직첩을 거두고 영구히 소용하지 아니하며 관직이 없는 사람은 장 100대의 전 가족을 외방에 부처하고 서인은 장 100대의 먼 지방에 충군하였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검수에 미치는 것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어찌 제나라 선왕이 한 마리 소를 사랑한 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근년 이래로 건망이 승하고 넓어져서 소를 도살하는 자가 여염 사이에 두루 있으며 혹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빌어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주인 된 자가 역시 그 이로움을 탐하여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아니합니다. 이로써 짐승의 뼈가 쌓여서 거리를 메우고 골목에 가득하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저 소민들의 이를 구하는 마음이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으므로 만일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물불이라도 밟고 시퍼런 칼날이라도 무릅쓰는데 더구나 물불을 밟거나 칼날을 무릅쓰지 않아도 그 이익이 값지려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거기에 듣건대 소위 물건됨이 살아서는 그 값이 적으나 도살됨에 미쳐서는 그 값을 취하는 외에 오히려 남는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가의 법이 소인의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거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 정나라 자산의 말에 이르기를 대저 불은 뜨거운 물을 사람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는 자가 적고 물은 부드럽고 약함으로 사람이 가볍게 여기고 희롱하기 때문에 빠져 죽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예법을 거듭 밝혀서 그 죄를 징계하고 만약 남의 집을 빌려서 그 이익을 나누는 자가 있으면 또한 그 죄로 죄를 다스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것을 알아서 피하게 하고 진압하여 가볍게 여기는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온전하여 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 듣건대 선민의 말에 이르기를 불시의 피해는 양, 묵보다 심하다고 했으니 이로부터 현인, 군자는 깊이 맞고 힘써 분변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전하께서 통촉해 보시는 것인데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우선 그 국가를 좀먹는 것들을 들어서 그만의 하나를 대략 진술하겠습니다. 국가에서 1년에 반승하는 비용을 관찰하면 개경사는 소금이 53석 5두, 회암사는 소금이 60석, 진관사는 장의사는 모두
소금이 20석, 정업사, 정인사는 소금이 모두 60석, 영경사, 복정사는 소금이 93석, 오두, 숭효사, 보은사는 소금이 모두 50석, 강림사, 대자사, 용문사는 소금이 모두 120석, 내불당은 소금이 5석, 말장은 5석, 오두, 쌀 31석, 이두, 마포 8필, 면포 10필, 봉성사는 소금이 100석, 말장 6석, 오두, 황두 48석, 쌀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원각사는 소금이 10석, 말장 6석, 오두, 황두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영굴암, 복세암은 소금이 모두 10석 6두, 말장 5석, 쌀 27석 6두, 양종은 소금이 모두 40석이고 선승하는 해는 쌀이 모두 30석, 황두가 30석이니 1년의 소비가 적지 않은데 이릅니다. 10년을 합하여 보면 소금이 총 6,220석 10두, 말장이 230석, 황두가 1,230석, 쌀이 1,704석, 마포 280필, 면포 500필, 20년을 쌓으면 소금, 쌀, 말장, 황두가 총계 18,760석이 넘고 마포, 면포가 1,560필인데 공부를 하는 비용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이로써 적을 방어하면 무슨 적인들 이기지 못하겠으며 이로써 성을 지키면 어느 성인들 튼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 데 쓴다면 수십만의 얼고 굶주린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오랑캐를 대접한다는 데 쓴다면 수십 년간의 청구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고효를 짜서 쓸데없는 곳에다 버리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또 조라치가 저들을 복종하여 섬기는 것은 이것이 또한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만약 선왕과 선후를 위해 명복을 올리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등은 거기 의혹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활악한 군자는 복을 구하되 올바르지 않음이 없도다 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효성으로서 제사에 하늘에 계시는 신에게 대할 뿐인데 어찌 부처에게 귀하여 그 복을 구하겠습니까? 더구나 임금의 한 몸은 사방과 만백성의 의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정일 집중하는 학문으로서 즉히 경지의 공을 더하사 불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 깊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사방의 백성이 국가에서 여러 사찰의 반성과 공부를 하는 것이 저와 같고 복종하며 섬기는 사람을 준 것이 또 이와 같다는 것을 듣는다면 국가에서 불도를 믿지 아니한다고 이르겠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그물을 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물을 버려서 사람이 스스로 그 말을 믿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의식 비례를 없애어 구경에 보태게 하고 그 복종하며 섬기는 사람을 없애어 본사로 돌아오게 하여 사방의 만백성으로 하여금 대승인의 하사하는 바가 보통보다 만배가 뛰어남을 알게 하며 만백성의 의혹을 풀어주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조폐하에 일어나지 못하는 관사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이 거기 듣건대 동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을 바로잡으며 백관을 바로잡아 만백성을 바로잡고 만백성을 바로잡아 사방을 바로잡는데 사방이 바르면 멀고 가까운 곳이 일체 바르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임금이 행해야 할 도와 당장 지금 없앨 만한 배단이 그 조목은 비록 14조목이나 그 강령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마음이 이미 바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히 없으며 상벌의 공정함이 반드시 참남한 데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정직한 말이 반드시 귀에 거슬리는 데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수성의 도가 이에 극진할 것입니다. 이미 조정을 바로잡아서 백관이 바르게 되면 대신이 맡은 바를 알아서 감히 자질구레한 일을 직접 하지 않을 것이며 소신은 두려워할 바를 알아서 감히 국법을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백관을 바로잡아서 만백성을 바로잡게 되면 시중의 간사고 속이는 무리와 민간의 불량배가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고 교화 가운데 감화될 것입니다. 이미 만백성을 바로잡아서 사방을 바로잡게 되면 멀고 가까운 것이 일체 바르게 되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도의 진순함과 이단의 허무함을 알아서 국가 학교가 일어날 수 있고 요사한 말이 그칠 수 있으며
지금 없애지 못한 폐단도 차례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등이 감히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여러 가지 조목의 강령으로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뢰니 삼가 원하건대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소서였다.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니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신이 사관원의 상소를 보건대 정심, 수성을 말한 것과 상벌, 상덕을 말한 것은 임금의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조건은 모두 성립된 법이 있으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1. 제1, 2, 3, 4, 5조는 상상의 생각으로 재결하실 것입니다. 제6조의 의정부 당상 제조가 순찰사가 되는 것은 조정조로부터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제7조의 신속된 사람에게 잔치를 베푸게 하는 해당 관사로 하여금 엄금하게 해야 합니다. 제8조의 병조에서 제수할 때 산망을 갖추는 것은 이치에 마땅할 듯하니 군사의 제아직 외에는 모두 산망을 갖추게 하소서. 제9조의 당상관에게 사정 이하의 관직을 주지 말게 하는 것과 구사를 정해주는 일은 상우군, 대우군, 사직의 제아직은 정해진 수가 있고 당상관으로서 행직을 줄 만한 사람은 인원이 많으며 또 구사는 나올 곳이 없어 정해주기가 어려우니 모두 행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의 세원 진사로서 스승이 될 만한 자에게 혼도를 제수하는 것은 시행할 만하나 향교, 생도 가운데 간혹 군사, 아전 등 잡류의 자손으로 나이가 4, 50에 이르러 군역을 피하려고 꾀하여 모람되게 유적에 이름을 넣은 자가 자문만은 인이 있는데 장년으로서 쓸데없는 자를 가려 세공으로 채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제11조의 여러 관사, 노비를 다른 사이 사역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별감, 각, 색장, 수장, 조라치, 시녀, 잡모 등의 사역은 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뉴하지 아니하는 것은 골라서 본사로 돌려 역을 정하여서 쇠자남을 구제하도록 하소서. 제12조의 마수로 도살하는 법을 거듭 밝혀 언검하게 하소서. 제13조의 1년에 드는 반성의 비용은 개경사, 정인사, 봉선사, 진관사, 장의사 등의 저런 선왕, 선후를 위한 것이므로 피할 수 없을 듯하며 그 나머지 사사의 쌀콩, 소금, 장, 마포, 면포, 조라치 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은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제 사관원의 상소를 보건대 13조 안에 성상께서 진실이 또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하실 일이 있고 또 법을 거듭 밝혀서 언금할 일도 있으며 또 해당 조로 하여금 적당한가 적당하지 아니한가를 깨달하게 하여 시행할 일도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절양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그 정심이니 수성이니 상벌이니 상덕이니 하는 네 종목은 비록 사람이 임금에게 아뢰어 경계하는 상용의 말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고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유념하도록 하소서. 그 나머지 조건은 혹은 형세가 행할 수 없고 혹은 법에 벗어나는 간사함이 생겨 비록 그 사이에 작은 폐단이더라도 율법이 모두 있는데 다만 그 행하는 것이 해이해졌을 뿐이니 예법을 거듭 밝히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으며 윤호는 의논하기를 축성과 군적은 모두 중대한 일인데 중신들에게 맡기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반드시 의정부에 나와 앉은 뒤에라야만 음양을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대체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면포, 축거, 종이에 대한 것과 신속 관원을 침략하는 등의 일은 모두 금령에 있으니 유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뿐이며 그 나머지 조건은 모두 법령에 있으니 다시 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경사 등 여러 사람 모두 선왕을 위해 창건한 것이므로 만약 이단으로 논해 없앨 수 없다면 사는 중의 식욕은 예전대로 주는 것이 어찌 방해가 되겠습니까? 다만 조라치는 없애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승원은 의논하기를 주공이 낙업을 맡아 영선하였으니 국가의 중대한 일은 비록 삼공에게 맡기더라도 부득이한 것입니다. 만약 작은 일이라면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시사에서 속이는 자와 신속 관원을 침략하는 자는 주의를 다스리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신속 관원을 침략하는 것이 더욱 심하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대전에 의하여 언금하게 하소서. 서반직을 정사할 때마다 올리고 낮추는 데 있어 반드시 세 사람을 의망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형편이 어려울 듯합니다. 서반 당상관의 수가
있지 아니한데 모두 구사를 주는 것도 형평상 하기 어려운 바이며 사정 이하의 낮은 직질에 제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공생도는 모두 나이가 장년이고 재주가 소략한 자를 골라서 보내고 조금이라도 문예가 있고 나이가 젊으며 장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세공의 수에 두지 아니할 것이므로 학문의 뜻을 두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까닭으로서 향악하는 마음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이니 다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를 모두 진사 생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관사의 노비는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아니한데 만약 노비수가 적은 여러 관사의 조라치 등의 차비를 많이 정하며 그 사이에 공력할 노비가 없어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듯하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수업 말을 돈사라는 자가 근래에 그치지 아니하나 법을 고치는 것은 형세가 어려우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엄금하도록 하소서. 개경사 등의 절에 해마다 주는 소금, 쌀 등의 물건은 거스량이 너무 많으니 양을 줄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마음을 바로잡는 등의 말은 전하께서 마땅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거행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아니한 각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긍긍업업은 조심하고 삼가는 모양이다. 율익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다. 옹희 태화는 나라가 화평합니다. 육기는 하늘과 땅 사이 6가지 기운 곧 양, 풍, 우, 회, 명을 말한다. 와는 도덕의 태표로 인정이 바뀌어지고 거짓이 많음을 말한다. 축거는 쌀이나무를 묶어서 만든 회를 말한다. 허참녀는 새로 출산한 벼슬아치가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인사드리는 연애이다. 이로부터 서로 상종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신관원의 오만을 없앤다는 풍속이며 다시 12여일 뒤에 면신예를 행하여야 비로소 구관원과 동석할 수 있었다. 두 자는 처음으로 윗사람을 배울 때 명함을 전하여 드리는 일이다. 자지는 명함 종이를 말한다. 영곡하는 임금이 타는 수레의 밑이란 뜻으로 서울을 말한다. 세공은 서리의 보임을 위하여 각 고을마다 3년마다 중앙에 올려보내드는 공세, 교생을 세공생도를 말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세공생도는 도호부 이상은 2인, 군 이하는 1인으로 하되 교생이 없으면 여기 없는 평민으로 보충한다고 하였다. 도필리는 하급관리인 아전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인노는 정병을 돕기 위하여 두었던 조정, 즉 병력을 면제하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연어는 군자의 덕의 위아래로 널리 미침을 말한다. 반승은 중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다. 정일 집중은 서경 대우 모편의 유정 유일 윤집골 중의 줄말로 오로지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중용이 도를 지킨다는 것이다. 즉 희경지는 시경의 대하 문왕편의 것을 인용한 것으로 심원한 문왕의 덕으로 경을 계속하여 밝힌다는 것이다. 성조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24일 을적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종친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성조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24일 을적 두 번째 기사 알타리 부호군 동초 양계 등 7사람이 내주하다. 성조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24일 을죽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임수창에게 하서하기를 대저 천방은 본래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일 이 예를 살피지 아니하고서 쓸모없는 땅에 시설하면 한갓 노고만 하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제 전탄의 역사는 그렇지 아니하여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 도랑을 만드는 곳에 돌이 막힌 곳이 없어 공을 이루기 쉬우므로 금년 봄에 군정을 증발하여 더 파도록 하려고 한다. 다만 생각하건대 백성들의 마음이 노욕을 그리고 또 농사 시기가 이미 닥쳤으므로
비록 혹시 농사 시기 전에 기한을 정해 부역을 하게 하더라도 백성의 힘이 만약 도랑을 다듬고 파대는데 피곤하게 되면 반드시 농사일에도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정한 기한에 반드시 마친다는 것도 어렵고 혹시 농사철까지 지연될지도 알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백성은 일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마땅히 군정을 징발하여 다시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둑을 쌓은 곳에 혹시 무너진 것이 있으면 수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순찰사 종사관을 보내니 본도 도사와 함께 당령 성군을 사역하여 수축하게 하고 추수 후에 다시 판다는 일을 미리 백성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9권 성조 18년 1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승포 염진유 조차랑 원경 염진유 송림원 원실차 대마주 월중 종성홍 일기주 대관 목산 심랑 원정 등이 사람을 보내와 도산물을 바쳤다. 외혹은 소옹 피고 파지 등 두 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99권 성조 18년 1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박승질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자 부위로 쌀콩 각 10석 진말 2석 기름 꿀 각 1석을 특별히 주었다. 성조실록 199권 성조 18년 1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윤민을 통정대부 호주 참의로 이세우를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안철량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송령을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이측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한언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정석견을 동성랑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99권 성조 18년 1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상근이 남양 대부도와 강화 보운도의 지형을 그려서 올리며 아래기를 대부도 가운데는 토지의 품질이 기름져서 곡식 200녀석을 심을만 하고 또 혜택이 있어 200녀석을 심을만 하니 마땅히 경계를 쌓아서 목장의 말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화리양 당령성군의 반을 나누어 갈고 가꾸도록 하소서. 보응도도 땅이 기름져서 5, 600석을 심을만 하니 청컨대 목장을 다른 섬으로 옮기고 월고지 당령 성군의 반을 나누어 갈고 가꾸도록 하여 국용을 돕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승경원이 전교하기를 성근의 말을 사복시에 자세히 유시하여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혜택은 간석지를 말한다. 성조실록 199권 성조 18년 1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봉황부원군 정창선의 졸기 철조와 조제 예장을 이와 같이 하였다. 정창선의 자는 효중이며 본가는 동네인데 중추 원사 정험지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영락계면연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선덕병원연에 문과에 합격하여 권지 승문은 부정자에 보임되었다가 곧 집현전 저장랑으로 옮기고 여러 번 승진하여 교리에 이르렀다. 정통 16년에 사섬서 영에 제수되었고 임술년에는 승진하여 시전장 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집현전 은교로 옮겼다. 을충년에 사헌부 지비에 임명되어 강계하게 고등말을 하였고 병인년에 언사로 좌천되어 군기부정이 되었다. 정면년에는 직예문관에 임명되었다가 중시에 합격하여 집현전 직제학에 제수되었고 무진년에 부제학에 승진하여 고려사 세종실록을 편수하는 데 참여하였다. 경태 경호년에 승정원 조합부 승지에 임명되었다가 우승지로 옮기고 신미년에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에 올라 조정의 기강을 크게 떨치게 하였다. 임신년에 예문 제학으로 옮기고 계유년 세조 정란에 뽑혀서 자헌대부 이조 판서에 제수되고 갑술년에는 자급이 정헌대부에 올랐다. 을해년에 세조가 즉위하자 승정대부를 가하여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되고 추충 조하익 공신의 호를 받고 봉원군에 봉해졌으며 병자년에는 승록대부에 가자되었다. 이때 승상문 박횡년 등이 난을 꾀하자 정창손이 변을 고하여 경절 공신의 칭호가 더하여지고 보국 승록대부 봉원 부원군에 오르고 승경관 대사성을 겸하였는데 대개 문형을 맡은 것이었다. 곧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의정부, 우의정에 올랐다가 천순, 정충년에 조하의정에 올랐다. 무인년은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예의에 부인은 정조가 없었으나 임금의 특명으로 조시를 하루 정지하여 특별한 은혜를 보였다. 장사 지냄에 미쳐 정창손이 묘료에 있고 한 번도 사가에 오지 아니하였는데 세조가 듣고 직지학 서강을 보내어 내 온갖 소찬을 내려주었으며 서울집에 있고 묘료에 돌아가지 말도록 하였으나 예전대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세조가 장차 평안도에 거동하려고 하면서 정창손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지키도록 하려고 특별히 기복하여 영의정을 삼았으나 전문을 올려 사양하자 어서로 유시하기를 나에게 경은 좌우의 손과 같으니 장차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가서 기복하도록 하겠다 하고 갑자기 순행을 정지하였는데 정창손이 또 전문을 올려 굳이 사양하였다. 경진년에 복을 마치자 세조가 내전에 불러들여서 위로하고 단이 한불을 내려주며 부원군으로 봉하였다. 신사년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다가 이모년에 어떤 사건으로 여산군에 기양 갔다가 곧 불러서 부원군에 봉해주고 특별히 잔치를 내려 위로해 주었다. 성화 무자년에 예종이 즉위하여 남이 등을 죽일 적에 추충 정랑 이때 공신의 칭호가 내려지고 기충년에 임금이 즉위하여 원상으로 서무를 참결하였다. 신묘년에 순성 명랑 경제 조아리 공신의 칭호를 받고 나이가 70인 까닭으로 치사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임진년에 괴장을 하사받고 을민년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는데 을사년에 늙었다고 하여 사직하고 다시 보원군에 봉해졌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86세이다. 시호는 충정인데 임금을 섬기며 절일을 하는 것이 충이고 도를 곧게 지키고 굽히지 아니하는 것이 정이다. 아들은 정계, 정칭, 정괄이고 사위는 김질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창손은 천성이 조용하고 소탈하여 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집에 사는 것이 쓸쓸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여 비록 지친이라도 감히 사사를 간청하지 못하였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친구에게 신의를 지켜 정성이 된 지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청렴하고 정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였다. 나이가 많아지자 정신이 혼란하여 이를 의논할 때 비록 들어는 차고는 있었으나 조금도 임금의 뜻에 맞춰 아부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없었다. 매양 조정의 모임에서 기거 동작하는데 넘어지면서도 오히려 사직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가만히 비난하였다 하였다. 부엄이 알려지자 전교하기를 청빈한 재상인이 부무를 넉넉히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졸한 봉원 부원군 정창손에게 백정포 15빌, 백면포 15빌, 전포 30빌, 저포 15빌, 종이 100권, 청밀 1석, 진유 1석, 진말 3석, 황납 40건, 6장을 붙인 유둔 6, 각종 실과 각 10두를 별도로 하사하고 또 정인지 신숙주에게 치부한 예에 의하여 쌀콩 아우로 100석, 종이 150건, 백정포 20필, 육승 백면포 20필, 정포 50필, 저포 10필, 석회 50석, 청밀 1석, 황낙 30건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2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평산부 관리가 잘못 권돈의 종 노경이 임금에게 강도질을 하였다고 하여 여러 차례 고신하였으므로 노경이 형정에서 맞다가 죽었다. 그 뒤에 권돈이 임금을 잡아 형조에 고발하면서 그 관리를 공문하도록 청하니 명하여 조관을 보내어 공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승문은 교리 유양춘이 윤대에서 이르기를 그 강령이 되는 것이 7가지 있으니 성덕을 기르는 것과 정치를 세우는 것과 농정을 닦는 것과 학교를 일으키는 것과 예악을 승성하는 것과 형정을 밝히는 것과 군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조목이 되는 것이 28가지입니다. 이른바 좌우 명을 두는 것은 성덕을 기르는 조목입니다.
의정부에서 항상 출좌하여 채통을 세우는 것과 정조에서 무로 사람을 쓰는데 반드시 성균관의 치부를 상고한 뒤에 등용을 허락할 것과 모든 직사는 연종에 한 번 전취할 것과 여러 도의 사신을 보내지 말고 그 지방의 임무를 전담하게 하며 어사만 보내어 검찰하게 할 것 등의 이 네 가지는 정체를 세우는 주목입니다. 빈 풍씨를 그림으로 그려서 농을마다 두고 보도록 하기를 청하며 산농시를 세워서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을 세우기를 청하며 백성의 숨은 고통을 깨어 물어서 곡진히 존율하기를 더하기를 청하니 이 세 가지는 농정을 닦는 조목입니다. 외방의 사표의 직임을 가려서 임명하기를 청하며 과거에 나아가는 격식을 정하기를 청하며 문신에게 강습하는 절차를 정하기를 청하니 이 세 가지는 학교를 일으키는 조목입니다. 무릇 연향에 아악을 쓰고 여악을 쓰지 말기를 청하며 반열의 시복은 예전의 관례대로 오로지 검은 빛깔만 쓰도록 하기를 청하며 종실의 혼례를 제정하기를 청하며 검약을 힘쓰게 하고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도록 청하니 이 네 가지는 예악을 숭상하는 조목입니다. 형조 당상과는 모름지기 구임하도록 하여 그 직무에 밝게 하기를 청하며 무릇 억울함을 흡수하는 데 관한 것은 다른 사로 옮겨서 분간하게 하기를 청하며 도둑을 잡는 법을 곡진히 더 거듭 밝혀 그 군원을 다스리게 하기를 청하니 이 세 가지는 형정을 밝히는 조목입니다. 군조를 권징하는 절차를 세우기를 청하며 쓸모없는 군사를 줄여서 농사지으러 돌아가게 하기를 청하며 수군은 바다 연변에 사는 사람으로 먼저 충당하여 정하기를 청하며 거관하여 상관이 된 군사는 따로 위의 이름을 세워 적을 만들고 적병에 속하지 말도록 하기를 청하며 주현의 관하의 군기는 진법을 연습할 때마다 수련하게 하기를 청하며 무관은 정에게 구애되지 말고 시험에 뽑아서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미리 기르도록 하기를 청하며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 요조와는 문신으로서 무죄가 있는 자를 참작하여 쓰게 하기를 청하며 남쪽 지방 요회지의 병경마을에 큰 진을 설치하고 이날 외선의 크고 작은 세견선의 수를 정하기를 청하며 남북 두 변경의 방어하는 절차를 조목을 들어 세우기를 청하는 이 8가지는 군무를 다스리는 조목입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유양춘이 연대한 바의 조건은 마땅히 조정의 성립된 법을 변경한 뒤에야 행할 수 있으니 어찌 한 사람이 구구한 작은 소견을 모두 취하여 어지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배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병폐인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열배의 이로움이 아니면 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제11조 예방의 사표를 골라서 임명하는 것과 제21조의 군조를 권징하는 절차와 제27조의 수군절도사의 요자는 문신으로서 무죄가 있는 자를 참작해 쓰는 것과 제28조의 남북지방 방어 등을 거행하는 절목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유양춘의 윤대는 모든 법을 변경하는 일인데 나라의 법령은 자세히 갖추어져 있지만 받들어 행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정체를 세워야 한다는 첫째 조목이 더욱 옳지 못합니다. 명나라 태조 황제가 천하를 차지하자 맨 먼저 도성을 없애고 우리 세조께서도 즉위하자 또한 서사를 파하셨으니 그 뜻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 사사는 비록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이 사무에 실증이 난 뒤의 일이며 오늘날에 말할 바가 아닙니다. 기타 강목도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제 유양춘의 윤대한 말을 보건대 그 성덕을 기르는 데는 주와 우명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고 농정을 닦는 데는 빈풍시를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고 한 것은 비록 문구와 같다 하더라도 요순 사망으로서 항상 깨우치고 살피며 유익함이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고통을 살펴서 전율하는 생각을 더하여야 한다는 것과 선비의 풍속을 고쳐서 검약하는 풍속을 도토히 해야 한다는 등의 일은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타의 조건을 행하려면 예법에 방해됨이 있고 베풀려면 사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 모두 이미 진도한 말이고 행하기 어려운 계책입니다. 다만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여 제7강령 28조목을 간절히 아뢰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따라 대답하면서 겨우 한마디 말을 진술하고 물러가는 자와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하였으며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유양충의 윤대에 이른바 좌우명을 두고 빈풍시를 거려야 한다는 것은 비록 옛사람이 이미 행한 묵은 자치라고 하더라도 만약 항상 깨우치고 살피기를 더하면 보탬이 없지 아니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역시 문구가 될 뿐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묻고 선비의 풍습을 고쳐야 한다는 두 가지는 왕정의 마땅히 먼저 할 바이며 국가에서 마땅히 유의하여야 할 바입니다. 기타 조건은 한가 번거로워 그릴 뿐 실속이 없어 예법에 방해됨이 있으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성덕을 기르는 제1조의 좌우에 명을 두는 일은 바로 옛 제왕이 이미 행한 하나의 일이며 농정을 닦는 제1조의 빈풍시를 그려서 두고 보는 일은 또한 당나라 현종이 무의를 그린 뜻인데 성덕을 기르고 농적을 닦는 데 비록 오로지 여기에만 의뢰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간 시간에 작은 도움이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악을 승상하는 제1조의 여악을 쓰지 말라는 일은 여악은 바로 방종의 음악인데 정전 및 외인의 여양에는 마땅하지 않으니 조종조의 예에 의하여 가면 무동을 쓰도록 하소서. 제2조의 시복에 오로지 검은 빛깔을 쓰는 일은 사방의 풍속이 같지 않은데 중국 조정에서 승상하는 바를 모두 따를 필요는 없으나 다만 중국 조정의 승도는 다 갈색을 입고 기공은 초록색을 입으며 조사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빛깔로 겉옷을 만드는 자가 없으니 중국 사신이 올 때 입지 말게 하소서. 나머지 여러 가지 조목은 혹 옛일에 구애되고 시의에 맞지 않으면 혹은 사정과 멀리 떨어져서 형사가 행할 수 없습니다. 대저 이루어진 법을 모두 변경하고 예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느냐.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이 여러 의논을 분류하여 강목 밑에 써서 보기에 편하도록 하라 하였다.